여러분, 의료법규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리 코로나 때 휴교하거나 휴업하거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교육, 당연히 학교니까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나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선에서 휴교, 휴업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서로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협의해야 될까? 질병관리청장이겠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과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더 커지기 전에 휴교하자, 휴업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이고, 자, 이제 중요한 거죠. 법규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감염병 신고 보고 체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물어볼걸요. 그럼 이때 감염병의 신고 보고 체계는, 신고는 유관기관 비슷한 관련 부서에 얘기하는 거는 신고, 윗선에 얘기하면 보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자, 우리 제일 밑에서 볼게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럼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 환자가 뭐 이러이러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의사가 병원에 내과 의사가, 일내과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고, 감염병인 걸 진단 내렸어. 그럼 이때 이 의사는 질문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예요?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예요? 소속된 의사죠. 한마디로 월급 받는 의사라고, 페이 닥터라고. 그럼 이때 이 월급 받는 의사가 바로 보건소장한테 얘기하면 병원장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소속된 의사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보고한다? 누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뭐 한다? 보고하는 거지. 보고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를 받았어. 병원장님, 제가 오늘 본 환자 중에서 이러이러 환자가 생겼습니다. 하고 병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병원장 알게 됐어. 그럼 병원장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한다?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참고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분께서 어떻게 했다? 만약에 이런 환자가 코로나가 생기거나 감염병이 생겼을 때 보건소장한테 짠짠짠짠짠짠 올라가는 게 너무 다급하고 시간이 없다. 그럼 나한테 해.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해도 돼.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도 되고 아니면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들어가도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원칙은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장한테 신고가 먼저 하겠죠. 그럼 이때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거는 제가 별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있잖아요.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다? 보건소장이야.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보기 내용을 안 봐도 그냥 보건소장이 그 정도로 보건소장한테만 신고 이름을 냈을 거거든요. 하고 그럼 보건소장한테 신고할 때 1급 감염병은 언제? 즉시. 그리고 2급하고 3급은 24시간, 4급은 7일 안에 신고하겠죠. 그럼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았어? 그럼 신고를 받으면 자기가 감염병 환자 명단 작성할 거야. 맞나요? 그럼 감염병 환자 명단 작성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겠죠. 3년을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자기 선에서 알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보건소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 시, 군, 구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한테 자기는 뭐를 해야 된다? 윗선이니까 신고가 아니라 보고하는 거지. 그럼 시군구청장은 이 보고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뭘 할까? 야, 그 집에 그 사람 격리시켜. 그 가족들 검사시켜. 건강진단 받아. 또는 활동성 결핵이면 입원해. 명령 내릴 수 있겠죠. 또는 음성으로 나왔다면 빨리 예방접종 받아.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진단 받아. 입원해. 격리시켜. 예방접종 받아. 이런 거 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알게 됐어요. 그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디 할까?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 쪽으로 짠짠짠짠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저 위에까지는 보통 안 묻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묻죠. 요 파트에서 묻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라고 있었다면 이 사람 본인이 병원장이란 수지.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 감염병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거의 나온다고는 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도 설령 안 나왔다 그러더라도 이거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자 간땡이가 부은 거야. 간에 부은 거예요. 아셨죠? 그만큼 여러분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때 1급부터 4급까지인데 1급은 말 그대로 일바로 급하니까 1급이라 그랬죠? 그럼 제가 외우실 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생물 테러, 그리고 치명률, 그리고 집단 이런 말 들어가면 1급이다. 그럼 1급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 즉시 신고, 음압, 격리 그 말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1급 감염병은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리아라는 남자는 마라크 남자인데 어떤 사람? 신사매야. 왜? 신종 동물을 탄디 그리고 보면 두들겨 패버려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가장 메인이니까 요렇게만 아셔도 되는데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게 니파 바이러스. 이거 여러분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이게 치사율이 75%인가? 그 정도로 되는 아주 무서운 감염병 예를 그래서 1급으로 손빠르게 빨리 넣었어요. 빨리 넣어서 1급에 들어갔는데 이제 인도 그 박쥐 그것 때문인데요. 요거까지 1급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니파는 뭐 그다음 많이 물을 것 같진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1급에 늘 들어갔던 거 에리아라는 남자는 그거로 시작하는 거 그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2급 감염병은 제가 외우실 때 전이 이렇게 했죠. 전이 전파 가능성 이 말 들어가면 2급이라고 했어. 그럼 2급은 누가 나와야 된다? 누가 나와야 된다? 성한결. 2급은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거? 성한결 알아두세요. 성한결. 그래서 부랴부랴 크림을 먹어서 자 알아두세요. 어디에 걸렸다? 포레장, 파세장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알았다? 100일 동안 알아누웠어. 그리고 2급에는 대부분이가 몇 개월에 뭐하고 몇 개월에 예방접종하는 그런 예방접종들의 대부분이 어디 들어갔다? 2급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폴리오라든지 B형 헤모필루스라든지 폐렴 알균이라든지 홍유풍 있죠. MMR, 수두, 폴리오 이런 거 전부 다 2급 감염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한결, 폴A 장파세장, 100일 동안 그리고 폴리오 그리고 홍유풍이 뭐예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거 홍유풍, 수두 이런 게 2급이라는 거. 그럼 2급은 발견했을 때 24시간 이내 신고 그리고 또 격리까지 들어가. 격리까지. 반면 상급 감염병은 어떤 게 키워드다? 계속 감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럼 계속 감시하는 거는 외우실 때 3일 동안 여행 간다 그랬죠? 3급이니까 3일 동안 여행 갈 거야. 그랬더니 뭐가 필요하대? 카드 만들려고 해서 BC 카드 만들려고 은행에 갔거든? 그럼 이때 BC 카드가 뭐죠? B형 감염, C형 감염이 되겠죠? 그리고 갔더니 아차 뭐가 필요하다고 한다? 증이 필요하대. 그래서 레지오넬라증 몇 급? 3급, 비브리오 폐혈증 3급, 쯔쯔 가무시증 3급, 후천성 면역 결핍증 3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 이런 말 들어가면 뭐다? 3급에 대부분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엄마가 뭐 조심하라고 공항에서 당부했죠? 동남아 놀러 가니까 원숭이 조심해. 이때 원숭이 엠폭스 그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매독 조심해. 동남아 가서 조심하라 그랬죠? 성병 안 걸리게 매독 조심해. 또 하나가 모기 조심해. 그럼 제가 모기 조심해 하면은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 있었죠? 그게 황열,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 내염, 지카 이게 전부 다 몇 급이다? 3급. 모기 관련된 거 나오면 3급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물렸다 그랬죠? 뿔긋뿔긋하게 발진 티푸스 걸렸어. 그리고 뇌세포가 뇌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흙을 파먹고 파상풍
그리고 또 침을 질질 흘리고 홍수병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상급에 들어간다는 거. 그럼 상급은 발견했을 때 어떡할까요? 24시간 이내 신고해요. 그럼 2급과 상급의 차이점을 찾아봐. 2급은 격리까지 들어가는 거고, 상급은 격리는 필요 없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급은 아까 그랬잖아요.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샘플로 가지고만 한다 그랬죠. 그거를 네 글자로 표본 감시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상급은 계속 감시, 4급은 표본 감시, 그 말이에요. 그럼 4급의 대표적인 거, 어떻게 외운다? 그냥 간단하게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성병들. 이때 성병 중에서 매독은 몇 급이었어요? 매독 조심해. 엄마가 상급. 그리고 후천적 면역 결핍증 상급, 그죠? 이런 건 상급인데, 뭐, 임질이라든지, 뭐, 성기 포진이라든지, 또 성기에 막 무른 궤양 생기는 연성 하감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성병들은 4급에 들어갔어. 그럼 성병 다 몰라도 임질, 이거 하나 떠올리면 돼요. 4급이라는 거. 그리고 또 충 들어가면 뭐예요? 기생충. 기생충 하면 뭐다? 4급이라는 거. 그리고 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있었죠. 그 사람 유두종 이름에서 바이러스니까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라고 한다? HPV인 거죠. 이런 V가 붙었으니까 바이러스야.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여자들의 어느 곳에 이 바이러스가 침범한다? 자궁경부에 가서 암을 일으킨다 그랬잖아. 이게 자궁경부암 백신 할 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4급이야. 그럼 4급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 7일 이내 신고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염병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봐주실 거.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럼 1급은 즉시 해야 되고 2급은 얼마 안에 24시간 안에 신고했어야 돼. 근데 1급, 2급 신고 의무를 위반했어. 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제때 안 했어? 그럼 벌이 참고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상급하고 4급은 상급은 24시간 안에 해야 되고 4급은 7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이 놓쳤어. 빨리 안 해가지고. 그럼 벌이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죄송해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말인 거죠. 한번 참고로 봐주십니다. 되셨죠?